이번 영상에서는 공중보건 중에서 질병관리, 감염병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감염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생겨요. 먼저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 감염원이 있어야 해요. 시험에서는 이걸 병인이라고도 부르니까 두 용어를 함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병인은 말 그대로 병의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염원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병원체, 즉 바이러스, 세균 같은 미생물이나 기생충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병원소예요. 그 병원체를 품고 있는 사람, 동물, 물건, 식품 같은 것들이에요. 즉 감염원은 단순히 병원체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품고 있는 병원소도 감염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감염 경로예요. 감염원이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으면 감염이 되지 않아요. 이 감염 경로는 공기, 물, 음식, 손 같은 우리 생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마지막 조건은 숙주의 감수성이에요. 숙주는 병원체가 들어온 생물체, 즉 우리 몸이고요. 감수성은 병원체에 얼마나 잘 반응하느냐를 뜻해요. 예를 들어 같은 슬픈 영화를 봐도 어떤 친구는 펑펑 울고 어떤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때 펑펑 우는 친구 보고 야, 너 감수성 풍부하다 라고 하죠. 감염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체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해요. 이게 바로 감수성의 차이예요. 감수성이 높다는 건 면역력이 낮다는 뜻이고 감수성이 낮다는 건 면역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 시험에서 감염병 3대 요인이 아닌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법은 하고 나옵니다. 감염병은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예방 방법이 달라져요. 먼저 감염원은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보균자와 환자를 색출해서 관리해야 해요. 여기서 보균자란 병원체를 가지고 있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도 병원체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해줘야 합니다. 보균자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아직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인 잠복기 보균자, 병원체는 있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건강 보균자, 회복 중인데 아직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회복기 보균자. 시험에선 이렇게 물어봐요. 이 중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대상은? 하면 정답은 건강보균자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멀쩡해서 감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데도 티가 안 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감염 경로는 병원체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당연히 예방하려면 전파 경로를 차단하고 환자를 격리해서 막으면 되겠죠. 세 번째, 숙주의 감수성을 예방하려면 감수성을 낮춰서 면역력을 높여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면역의 종류입니다. 면역은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나뉘어요. 먼저 선천성 면역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개인마다, 인종마다, 그리고 종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은 걸리는데 어떤 동물은 안 걸리는 병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선천성 면역 때문이에요. 반면 후천성 면역은 태어난 후에 생기는 면역이에요. 질병을 앓거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얻는 면역이죠. 후천성 면역은 네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자연능력 면역은 질병을 앓고 회복한 뒤에 내 몸이 스스로 만든 면역이에요. 예를 들어 홍역이 있죠. 한 번 앓고 나면 다시 안 걸리잖아요. 인공능력 면역은 예방접종처럼 외부에서 백신을 맞아서 내 몸이 스스로 면역을 만드는 것이에요. 자연수동 면역은 엄마로부터 태아가 받는 면역이에요. 태반이나 모유를 통해서 항체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예방접종이랑 항체는 다른 거예요. 예방접종은 백신을 넣어서 내 몸 스스로 항체를 만들게 하는 거라 능동에 해당되고 항체는 이미 만들어진 거를 넣어주는 거라서 수동에 해당돼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인공능동, 항체나 면역글로불린은 인공수동에 해당합니다. 시험에서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식중독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시험에서 식중독과 감염병의 차이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식중독과 감염병 차이를 확실히 정리해 볼게요. 먼저 감염병은 이름부터 감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어서 2차 감염이 있어요. 반면에 식중독은 병원체가 만든 독소나 오염된 음식을 먹고 생기는 거라 감염은 전혀 없습니다. 또 감염병은 아주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되고 식중독은 대량의 균이 증식해야 걸려요. 그리고 감염병은 잠복기가 짧아요.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자마자 빠르게 증상을 일으켜요. 그런데 식중독은 잠복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요. 왜냐하면 많은 양의 균이 증식해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면역. 감염병은 병을 앓고 나면 면역이 생길 수도 있고 백신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식중독은 면역이 생기지 않아요. 다음에 먹으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감염병을 여러 가지 이유로 분류해서 살펴볼 거예요. 병원체에 따라서, 감염 경로에 따라서, 잠복기에 따라서, 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병인지에 따라서
그 외에도 더 있어요. 벌써 머리 아프죠? 지금부터는 암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병원체와 감염 경로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같은 뜻의 용어랑 감염 경로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유행성 간염은 A형 간염이에요. 그리고 급성 회백수염은 폴리오나 소아마비로도 불려요. 후천성 면역갈비증은 에이즈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함께 알아두세요. 그리고 감염 경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소화기계, 호흡기계, 직접 접촉이에요. 먼저 소화기계 감염병은 입으로 병원체가 들어와서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걸린 사람이 배출한 분변을 통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요. 그래서 이건 식품을 잘 익혀 먹거나 분변을 소독하거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예방할 수 있어요. 호흡기계 감염병은 침이나 재채기 같은 비말을 통해 공기로 전파돼요.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고 막을 수는 없고 환자를 격리하거나 마스크를 쓰는 식으로 예방해야 돼요. 직접 접촉은 피부끼리 닿거나 상처를 통해 성접촉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 병원체가 들어오는 경우에요. 이건 접촉을 피하거나 상처를 잘 관리해서 예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침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요. 침이 공기 중에 퍼져서 기침이나 재채기로 생긴 침방울은 호흡기계에 해당이 되고요. 침이 직접 피부에 닿거나 키스나 성접촉처럼 직접 닿는 경우에는 직접 접촉에 해당돼요. 자, 지금부터는 감염병이 어떤 병원체로 어떤 감염 경로를 통해 걸리는지 외울 거예요. 시험에서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세균인 것은, 또는 소화기계 감염병인 것은, 호흡기계 감염병인 것은 하고 다 나와요. 먼저 바이러스. 유관호사, 급회, 여기까지가 소화기계고요. 인플루언서들한테 홍역이 유행이래. 여기까지 호흡기계. 일본에서 강아지랑 모기랑 성접촉 사건? 나머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이러스에 해당되고요. 끊어서 소화기계인지 호흡기계인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균 볼게요. 파티장 콜라 먹고 있어갔대. 여기까지 소화기계. 결백해요. 더럽지 않아요. 여기는 호흡기계. 돈 받고 입질하지. 파틀이라고. 여기가 나머지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직접 접촉은 피부인지 상처인지 사유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시험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소화기계 감염병에 해당하는 수인성 감염병 살펴볼 건데요. 말 그대로 물 먹고 걸리는 병이에요. 물로 또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물 먹고 걸리는 거니까 소화기계에 해당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중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와요. 아까 했던 세균을 통해 걸리는 감염병들. 파티장, 콜라 먹고 있어갔어? 여기에서 아메바성 이질만 추가해주면 돼요. 즉 수인성 감염병은 세균성 소화기계 감염병에서 아메바성 이질만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수인성 감염병은 물이 오염돼서 생기는 거니까 발생 지역과 그 급수 지역, 음료수 사용 지역이 일치해요. 그래서 단시간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성별, 연령대, 직업, 계절 관계없이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다행히 치명률은 낮습니다. 여기서 콜레라의 특징 하나만 기억하고 갈게요. 시험에서 쌀뜨물 같은 설사하는 질병은? 하고 물어보면 정답은 콜레라예요. 그리고 시험에서 게달물 감염이 가장 잘 되는 것은? 하고 나오면 무조건 트라코마 고르세요. 이건 눈병이에요. 수건이나 손 같은 물이나 환경, 즉 게달물을 통해 전파돼요. 게달물이랑 개는 개인 간 접촉, 달은 달라붙는 접촉, 물은 물건이나 환경을 통한 간접 접촉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소화기계, 호흡기계, 직접 접촉 감염병 중에서도 전파 방식이 매개물 중심이면 게달물 감염으로도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핵은 침방울을 통해 전파돼요. 침이 바로 매개물이라 결핵은 호흡기계 감염병이면서 동시에 게달물 감염병인 거죠. 실제로 시험에서 결핵은 게달물 감염병이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게달물 하면 트라코마랑 결핵이 나오니까 두 개만 딱 외워두세요. 자, 다음은 구충구설을 통해 걸리는 감염병이에요. 이건 눈으로 보다 보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쥐로 감염되는 것은, 모기로부터 감염되는 것은 하면서 매개체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감염병. 이건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병이에요. 시험에서는 인수공통 감염병인 것은 아니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것도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감각병은 공수병이라고도 해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결핵 한 번만 볼게요. 보시면 병원체로 보면 세균이고 감염 경로로 보면 호흡기계고 또 침방울이 매개물이니까 게달물 감염병에도 해당되고요. 소도 걸리니까 인수공통 감염병. 이렇게 한 가지 병이 여러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엄청 헷갈리시죠?
이제 인공능동 면역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인공능동 면역은 예방접종이었죠. 예방접종은 백신을 맞아서 스스로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먼저 백신의 종류부터 살펴볼게요. 생균 백신은 우리 몸에다가 살아있는 약한 균을 넣어서 면역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효과는 강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병에 걸릴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돼요. 사균 백신은 죽은 균을 넣어서 면역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균이 죽어 있어서 안전하지만 이거는 효과가 약해서 여러 번 맞아야 돼요. 순화 독소는 균이 아니라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순화시켜서 몸에 넣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병은 균 자체가 아니라 균이 뿜는 독소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식중독에서 배웠죠.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폴리오는 생균 백신도 있고 사균 백신도 있어요. 파상풍은 순화 독소 백신이에요. 생균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순화 독소를 사용하는 것은 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여러분들도 다 맞은 필수 예방접종. 출생 후 4주 이내 태어나자마자 처음 맞는 예방접종은 하면 결핵이에요. 생후 2개월부터 맞는 예방접종에는 DTP 예방접종이라고 있어요. 이건 3가지 병을 한 번에 예방해주거든요. D는 디프테리아, T는 파상풍, P는 백일해예요. 시험에서는 DTP 예방접종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는 패스트가 많이 나와요. 패스트는 DTP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맞으면 평생 다시는 안 맞아도 되는 백신은 하면 홍역. 심지어 한 번 걸려도 다시 안 걸리죠. 영구 면역하면 홍역. 다음은 감수성 지수 살펴볼게요. 시험에서 접촉 감염 지수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감수성 지수는 사람이 어떤 병에 얼마나 잘 감염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즉 감수성 지수가 높다는 건 그 병이 잘 퍼진다. 감수성 지수가 낮다는 건 그 병이 덜 퍼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꼭 외워야 할 감수성 지수가 높은 병은 홍역이고요. 낮은 병은 폴리오예요. 홍역은 한 명 걸리면 주변에 거의 다 퍼지죠. 그리고 폴리오는 급성 회백수염이라고도 하고 소아마비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소아마비로 익숙하잖아요. 소아마비는 감수성이 낮아서 쉽게 퍼지진 않지만 한 번 걸리면 치료가 없고 평생 마비될 수 있어서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폴리오는 무슨 백신이었죠? 생균 백신, 사균 백신 둘 다 있었었죠. 다음은 경과, 즉 병이 진행되는 양상에 따라 만성감염병, 급성감염병으로 구분해요. 만성감염병은 오래 지속되는 병이에요. 발생률은 낮지만 한 번 걸리면 오래 앓기 때문에 유병률이 높아요. 시험에서는 결핵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병률이란 전체 인구 중에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급성감염병은 갑자기 발생해서 짧게 끝나는 병이에요. 발생률이 높지만 금방 회복되거나 사망하니까 유병률은 낮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홍역이 있어요. 시험에서 발생률은 낮고 유병률은 높은 감염병은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만성감염병의 것은 하면서 결핵이 나오기도 해요. 다음 잠복기란 병원체가 몸에 들어온 뒤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해요. 감염병은 대체적으로 잠복기가 짧아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가장 잠복기가 긴 병은 하면서 출제가 돼요. 그럼 한센병을 고르시면 됩니다. 한센병은 잠복기가 수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하면 공황이나 항만 같은 곳에서 검역하잖아요.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간 물어보면은 그 병의 최장 잠복기예요. 한센병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검역 대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행하는 방식에 따라 순환변화와 추세변화로 나뉘어요. 순환변화란 2년에서 5년마다 반복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이고요. 추세변화란 수십 년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유행하는 감염병이에요. 이거는 병 말고 용어를 고르는 문제로 출제되니까 수십 년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유행하는 감염병 하면 추세변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감염병인데요. 우리나라는 감염병을 위험도와 관리 필요성에 따라서 1급부터 4급으로 나뉘어요. 1급은 가장 위험하니까 즉시 신고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해야 되고요.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그리고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만, 4급은 따로 개별 조치는 없어요. 조리과 친구들이 계산 문제 많이 포기하는데요. 계산 문제는 공부해놓으면 쉬워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법정 감염병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간호사가 있는데 이거 간호사 되려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는 포기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저 믿으세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문제.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3대 요소는 감염원 또는 병인, 그리고 환경, 숙주의 감수성이었죠. 면역은 숙주의 특성이죠. 3대 요인은 아니에요. 다음 문제.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질병은? 바이러스는 유관노사 급해? 인플루언사한테 홍역이 유행이래.
일본에서 강아지랑 모기랑 성접촉?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건 유관호사, 유행성 감염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 수인성 전염병의 유행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 수인성 감염병은 연령, 직업, 계절 관계없이 물 마신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